잘 벌고 잘 살자. 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이조원 유세란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한 주의 시작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극단적인 날씨 속에서 또 힘드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주를 열어보기 위해서 아침을 깨우신 여러분들, 우리 팍스 인베스테이너가 응원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꽤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흐린 날씨에도 저희와 함께하는 아침만은 활기차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다양한 코너들 준비했는데요. 오늘 국내 장 알아보기 전에 우리 지난 금요일 국내 장부터 미국 장의 마감 시황부터 오늘 시장을 이끌어줄 핫 이슈 그리고 경제 이야기까지 오늘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시작 활기차게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 네. 주원 씨, 네. 지난 우리 국내 증시는 어땠나요? 네, 오늘 시장을 조금 예상을 해보려면 전장을 좀 알아봐야겠죠. 저번 주 금요일장 좀 볼 건데요. 수급별로도 좀 보고 종목별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코스피, 코스닥 분위기를 좀 달리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코스닥이 빨간불을 켰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파란불 켜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1.02% 하락하면서 2,800선을 내줬습니다. 수급에서도 개인 홀로 매수세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면서 반도체, 자동차, 헬스케어 대형주들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미국 시장은 최근 강세였던 가치주나 중소형주 중심으로 낙폭을 확대하는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피 같이 가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동력이 좀 부진한 상태로 외국인 중심의 차익 실현이 좀 매도됐습니다. 아시아 주요국과 동반 약세를 좀 보여줬고요. 특별히 외국인이 전기, 전자 중심으로 순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기관이 2,600가량을 순매도하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밸류체인 부문에서는 12개월 선행 퍼 9.63배, 12개월 후행 PBR 1.0배로 장기평균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부문에서는 TSMC 실적 영향으로 전날 선반영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세가 출회됐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코스맥스와 중국 실적 부진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피해갈 수 없었고요. 중국 비중이 높은 LG 생활건강까지도 약세였습니다. 거기에 엔터까지 하이브가 뉴진스 표절 의혹에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까지 더해져서 SM과 함께 신저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넥슨 게임즈는 성과 대비 약간은 저평가 분석을 받았다라는 것에 강세를 보였고요. 같은 시각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빨간불 켜고 상승 마감했죠. 수급에서는 기관 홀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중소 화장품, 제약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비만 치료제와 게임이 강세를 보였고요. 장을 이것들이 조금 끌어가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개인 반발 매수세에 양전했던 코스닥이긴 했는데 홍콩 주식시장 개장 이후에는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하락하는 모습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 낙폭 과대했던 2차 전지, 중소 화장품은 반등, 그리고 엔터는 연이은 목표 주가 하향에 반등 모멘텀이 좀 부족한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좀 빨간불 켜준 종목들 꽤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에코프로 형제들이 참 잘 가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은 차익 실현 매도세에 따라서 4원 반등하며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정치, 리스크 발 차익 실현이 매도되고 있고 이에 3대 지수도 모두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컨센스 웃돌며 증가했고요. 소외주도 약간의 차익 실현 보이는 모습입니다. 반도체도 엔비디아나 AI 칩 공급 제한 발표에 반등했지만 이 업종 자체로는 전반적으로 조금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이 국내 시장부터 미국 시장까지도 참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국내 시장은 좀 여기서 마무리해보고 우리 간밤에 미국 시장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세란 씨? 네, 지난 미국 증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9일 뉴욕 증시에서 모두 파란불 켜면서 동반 하락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대형주 중심의 S&P 500 모두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하락했지만 이 매도가 우량주로 넘어가면서 우리 다우존스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런 브리핑 전해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이날은 다우지수마저 조정을 받으면서 기술주 차익 실현, 우량주로서의 순환매 등의 이런 분석은 힘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요. 전거래일 대비 0.93% 내린 4287.53에 거래 마감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0.81% 떨어진 17,726.94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71% 밀린 5,505.0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흘 연속, 다우 지수는 이틀째 하락세에 이어갔는데요. 이렇게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이어간 이유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기술주 투자 회피, 지정학적 불안, 글로벌 IT 대란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대중 반도체 제재를 강화한 가운데 글로벌 사이버 대란까지 발생하면서 우리 반도체주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11% 급락한 5,267.16포인트 기록했고요. 엔비디아는 2.61% 급락한 117.93달러로 장을 마감하면서 시총 또한 2조 9,010달러로 줄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약세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네덜란드 ASLM에 제재를 가하는 등 우리 대중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기 때문이고요. 또한 글로벌 사이버 대란으로 기술주들이 대부분 하락한 것도 우리 엔비디아의 급락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서 글로벌적인 IT 대란이 일었다라고 소개드렸었는데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업무용 PC를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인 블루스크린 현상이 일었습니다. 원인은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센서 업데이트가 우리 MS 클라우드 서비스 OS와 충돌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 IT 대란의 촉발 원인으로 지목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날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11% 급락했고요. 하지만 전 세계 전산장애로 운영체제가 먹통이 됐던 MS는 우리 0.74% 하락에 그치며 투자 심리가 흔들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IT 대란으로 생산 라인 일부가 멈췄다는 소식과 우리 주요 시장이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가 부진했다는 소식에 우리 테슬라 주가 4.02% 급락했고요. 업종별로는 헬스케어와 유틸리티만 강보합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업종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 중 에너지가 1.29%로 낙폭이 컸고 기술주도 1% 넘게 낙폭이 심했습니다. 우리 미국 정치 지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 역시 위험 선호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 우군과 주변 인사로부터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받고 있지만 19일 성명에선 여전히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현지 시간 21일 X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맞붙는 대통령 선거를 3개월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에 이어 현직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까지 대선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와 기술주의 약세, 정치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IT 대란까지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던 뉴욕 증시였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부터 미국 증시까지 알아봤다면 이제는 굿모닝 인베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핫 이슈 만나볼 시간입니다. 우리 주원 씨, 네. 오늘의 핫 이슈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이렇게 우리 핫 이슈를 기대하는 멘트까지 하이라이트까지라고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제가 부담도 되고 좀 책임감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제가 오늘 해볼 이야기는 트렌드입니다. 갑자기 뭐 무슨 트렌드 얘기냐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뭐 투자도 우리
트렌드를 좀 따라가고 지금의 흐름, 시대 흐름을 좀 파악해야 투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시로 워렌 버핏 같이도 투자의 흐름을 좀 잘 파악해서 수익성을 잘 낸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에다가 오늘 이 주식에 관련된 트렌드까지 좀 가져가 보자라는 의미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테마별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주식에서 트렌드 지수는 단연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SK가 아닌 한미 반도체입니다. 단순 시가총액 문제가 아니라 이 산업 자체에서 반도체 자체로 이 기업이 얼마만큼의 이미지를 내고 있느냐, 또 트렌드적으로 얼마만큼 앞서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차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LCD 장비 부문의 트렌드 상위 차트인데요. 1위는 HB 테크놀로지가 차지를 했고요. 그 바로 뒤를 HB 솔루션이 차지했습니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부터 2차 전지, 유리기판까지 이 산업에서 주류를 맡고 있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운송 인프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인프라는 맥쿼리 인프라가 4,560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빠르게 넘어가서 지금의 대세 OLED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돌돌삼, 돌고 돌아 삼성전자 말씀드렸었죠. 삼성전자는 OLED 부문에서도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전자 기업으로서 기술력과 이 경쟁력까지 갖췄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을 전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2022년에 10월 첫 OLED 모니터인 34형 오디세이를 출시하면서 OLED 모니터 시장에 진출하고 이후로도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별 선호도표인데요. 여기에서도 삼성전자가 50대에서 주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트렌드 지수로도 단연 1등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식의 트렌드는 어떨까요? 우리 세란 씨도 주식을 참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혹시 좀 밀고 있는 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전 아무래도 요즘 핫 이슈를 많이 보니까 네. 핫 이슈를 따라서 가긴 하는데요. 좀 요즘은 또 대선을 앞둔 만큼 저는 대선, 정치와 관련돼서 좀 이렇게 흐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을 좀 보면은 시장의 흐름이 좀 잡히기는 하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주식 트렌드는 먼저 기술 주식에 관심을 갖자입니다. 최근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기술 기업들의 주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은 전망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은 ESG 투자입니다. 저번 방송에서도 제가 강조도 드렸고 좀 말씀도 드렸던 부분인데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좀 대두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ESG 평가가 높은 기업일수록 장기적인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얘기로 다음은 친환경 관련 주식입니다. 환경보호와 친환경 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만큼 친환경에 관련된 주식에 대한 이 관심도도 높아져야겠죠. 마지막 신생지술과 신산업에 대한 주식 분석입니다. 관심뿐만 아니라 이 산업들의 또 분석을 하는 것까지도 저희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핫한 메타버스나 멀티 클라우드, 자율주행 같은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약간은 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저의 핫이슈를 좀 찾아봤고 우리 세란 씨의 핫이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의 오늘 핫 이슈는요. 우리 앞서 미국 증시 브리핑 때 언급 드렸던 지난 주말 펼쳐졌던 글로벌 IT 대란입니다. 우리 주원 씨, 네. 얼음. 네, 이렇게 MS의 얼음 한 번에 전 세계가 멈췄던 날이었습니다. 현재 시간 19일 전 세계를 강타한 IT 대란으로 전 세계 공학, 금융, 언론, 행정, 공장 등 주요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이는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업데이트한 보안 프로그램이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 체제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해 MS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전 세계 곳곳이 마비되며 대규모 IT 대란으로 번졌습니다. 우리 IT 대란의 피해 상황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MS 클라우드를 쓰는 정부와 공공기관입니다. 독일 내무부, 아랍에미리트 외무부, 뉴질랜드 의회가 IT 시스템 작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고요. 파리올림픽의 경기 티켓 판매도 지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국 축구 구단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티켓 발매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우리 항공 서비스 또한 즉각적으로 타격을 입으며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항공 분석 회사인 시리움에 따르면 19일 전 세계에서 예정된 11만 개 이상의 상업 항공편 중 5천여 개가 취소됐으며 이 취소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티켓 발권과 체크인이 되지 않으면서 전 세계 주요 공항에서는 수기 탑승권을 발행했는데요. 수작업인 만큼 시간이 오래 소요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줬습니다. 항공기와 지상 관제센터 간 통신 장애와 전상망 마비까지 일며 우리 항공 여행 차질이 발생했고요. 금융기관에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JP 모건 체이스, 노무라 홀딩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직원들은 회사 시스템에 일시적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없었고요. 하이통증권의 거래 시스템은 3시간 동안 먹통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런던, 싱가포르,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독일, 브라질, 인도 등 전 세계 일부 증권사에서도 일부 서비스 장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의료 영역에서는 응급 진료 등이 차질을 빚었는데요.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응급구조 서비스 911 신고가 먹통이 되고 일부 병원은 비응급 환자의 병원 진료를 제한했습니다. 우리 영국에서는 공공의료 국민보건 서비스 시스템 마비로 의사들이 환자 진료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고요. 네덜란드와 독일에서는 예정된 수술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물류 자동차 업체도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는 단말기가 몇 시간 동안 먹통이 되었다고 밝혔고요. 국제 화물 운송업체 페덱스와 UPS는 컴퓨터 시스템 문제로 이런 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르노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어야 됐고요. 이제는 핫이슈에서 빠지면 섭섭한 인물입니다. 우리 테슬라의 일부 생산 라인도 멈췄다고 보도함에 따라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X에 IT 대란이 자동차 공급망에 발작을 일으켰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역대 최악의 IT 실패로 뽑히는 이번 IT 대란, MS라는 한 글로벌 업체의 프로그램 업데이트 오류 한 번에 전 세계 곳곳이 멈췄던 날이었는데요. 이렇게 세계 경제가 소수의 빅테크 기업에 의존하는 초연결 시대의 취약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대란으로 IT 초연결 사회의 맹점은 소수 클라우드 회사의 서비스가 집중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멀티 클라우드라는 대책 등 서비스 안정성 투자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IT 대란, 더 자세한 소식은 2부에서 소개해드리고요. 더 많은 실시간 핫 이슈와 공략주는 우리 이정호 멘토님께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정보들 함께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중앙에 보이는 QR을 통해 우리 커뮤니티에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방송에서는 또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까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코너는 어떤 코너인가요? 네, 한번 전 세계적으로 봤다면 실생활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체크하고 가야겠죠. 바로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경제 용어들 조금씩은 좀 애매한 것들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가볼 텐데요. 오늘은 색깔에 관한 용어들입니다. 우리 세란 씨가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용어는 뭘까요? 네, 첫 번째 용어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입니다. 우리 레드오션은 이미 잘 알려져 있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한 특정 산업 내의 기존 시장인데요. 우리 경쟁자가 많은 만큼 성공할 가능성이 적겠죠. 이 레드오션은 바닷속 상어떼가 먹이를 낚아채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라 핏빛이 된 바다를 빗대어 우리 레드오션이라는 말을 탄생했다고 합니다. 우리 반대인 블루오션은 경쟁자가 거의 없는 유망 시장을 뜻하는데요. 이 블루오션 사례로는 공유 경제 시대를 개척했다고 볼 수 있는 차량 공유 기업 우버, 숙박 공유 기업 에어비앤비를 들 수 있겠죠. 우리 아직까지는 AI 칩을 독점하고 있는 이 엔비디아도 블루오션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블루오션, 레드오션 장점만 쏙쏙 뽑아서 가져가면 좋겠는데 네, 레드와 블루를 섞으면 뭐가 나오나요? 보라색이죠. 오, 아시네요. 네, 맞습니다. 레드오션은 이미 뭐 잘 알려져 있고 블루오션도 그런데
빨강과 파랑을 더하면 보라색이죠. 저는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의 장점을 혼합한 개척한 새로운 가치의 시장을 뜻하는 퍼플오션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홍콩 컨설팅 회사 트라이코어의 수석 컨설턴트인 조렁 박사가 최근에 발명한 용어로서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블루오션보다 기존의 레드오션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가치의 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틈새 시장으로 이해시키기도 했습니다. 퍼플오션 전략의 대표의 예는 콘텐츠 시장에서의 하나의 콘텐츠로 다양한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는 원소스 멀티 유즈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오렌지 경제입니다. 어떤 경제일지 예상이 가시나요? 오렌지 경제? 저희 오렌지족 막 이런 얘기 했었으니까 뭐 그런 거에 관련된 건가요? 저는 오렌지 하니까 약간 상큼한 경제 오. 용어인가 싶었는데요. 네. 상큼함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 지적 재산권이 확보되어 창조성이 핵심인 사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뜻하는데요. 2013년 미주개발은행이 발행한 책 오렌지 경제 무한한 기회라는 책에서 소개된 용어입니다. 과거 동서양 역사에서 오렌지색이 문화와 창조성을 상징하는 색으로 사용된 것에 착안해 오렌지 경제로 명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렌지 경제에는 건축, 시각 예술, 영화, 출판, 패션 산업 등의 서비스와 창작물이 있습니다. 네. 오렌지 경제에 이어서 그럼 저도 같은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노란 경제입니다. 홍콩 시위의 친화적인 상점을 노린 체제인데요. 반시위 성향을 가진 상점을 파란 상점, 그리고 아닌 상점을 노란 상점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색깔별로 지지, 불매운동을 펼치는 소비 패턴인데요. 이때 노란 상점은 2014년 홍콩의 또 다른 민주화 운동 상징인 노란 우산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홍콩 시민들은 노란 상점을 발굴해서 이 웹사이트에 등록하거나 노란 상점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SNS에 인증하고도 있는데요. 일각에선 이를 두고 이 자유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홍콩 경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우리 레드오션, 블루오션 합해서 네. 퍼플오션이잖아요. 네, 그럼 모든 색을 다 더하면 무슨 색인지 아시나요? 검은색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오. 우리 오늘의 마지막 용어는 블랙 스완입니다. 우리 백조는 주로 하얀색인데 블랙 스완은 검은 백조인데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경제 시장에 접목하자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일단 일어나면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뜻할 때 사용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 위기나 브렉시트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생활 속 경제 이야기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설명하자니 애매모호했던 그런 용어들 다 자세히 짚고 갔던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기본부터 쌓아야 활용도 응용도 하는 법이니까요. 모든 분들께 유익했던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이렇게 유익한 정보들 매일매일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죠. 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정호 전보님께서 계속해서 공략주부터 이 자세한 종목 이야기까지 하고 계시고요. 24시간 붙어 있는 것처럼 많은 이슈들 올려주고 있으시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2부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우리 2부에는 또 저희가 알찬 소식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2부로 돌아올 때까지 채널 고정!
네, 이렇게 주사인 볼트 타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와 특별한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지 기대해 보시면서 출발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게 무슨 경제랑 소용이 뭐가 있어?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주제긴 한데 끝까지 지켜보시면 결국엔 경제와 투자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바로 MBTI입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은 들어는 보셨는데 조금은 좀 생소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야 이게 경제랑 무슨 상관이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MBTI 아마 요즘 가장 핫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MBTI는 이렇게 16가지로 사람의 유형을 나눠보겠다라는 포부로 지어진 좀 검사인데요. 많은 분들이 뭐 자녀분들께서 엄마 MBTI 뭐야? 검사해봐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분류를 해보자 이런 얘기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봐서 원래는 이 캐서린과 이사벨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1923년에 융의 심리 유형론을 접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88년에서 1990년 사이에 심혜수, 김정택 박사가 미국 CPP와 MBTI 한국 표준화에 대한 법정 개안을 또 맺고 1990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한국에서 대중적으로 활용되는 MBTI가 93가지의 문항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4가지 선호 지표들을 토대로 16가지 선호 유형을 따지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가지 선호 지표입니다. 심리 유형론에 따르면 이 교육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냥 인간 원초적인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에서 잠재적으로 있는 선천적인 심리에 그것들을 이제 4가지로 나눈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제 4자리에서 가장 첫 번째로 오는 게 이냐, 아이냐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이 굉장히 익숙하고 또 외부 세계에서 에너지를 받는 좀 간단하게는 조금 활발하고 외향적인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반면 아이는 내부적인 성향과 내향적인 성향 그리고 좀 내부 세계에서 에너지를 받는 그런 성향을 뜻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S와 N으로 나눠집니다. S는 이 오감을 통해서 조금은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요. N은 육감을 통해서 가능성과 전반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는, 좀 느낌으로 느끼는, 저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느낄 수 있는 성향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T 아니면 F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 T야? 이런 얘기 좀 많이 요즘 들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오는 T가 맞습니다. T의 성향은 진실과 공정을 중심으로 논리적이고 분석적 판단을 하고요. F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람과의 관계 중심으로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좀 판단을 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J 아니면 P로 나눠지는데요. 마지막 글자 J 혹은 P는 J는 계획적으로 움직이면서 체계적이고 내가 상황을 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P는 반대로 좀 자율적이기도 하면서 그 상황에 적응하려는 좀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J, 저는 INTJ인데요. 제 MBTI로 먼저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맨 앞자리가 I죠. 제가 이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약간은 좀 소심하고 내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좀 집중을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조금 편하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는 성향입니다. 그 다음 글자는 N이죠. 따라서 보다 좀 육감적인 판단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내 경험을 좀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T, 제가 너 T야? 할 때 T입니다. 약간은 감정을 좀 치중한다기보다는 어쩌면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많이 하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감정으로 사람과의 관계로 먼저 다가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J, 마지막 J죠. J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따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상황에 보다 좀 통제적으로 나서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MBTI는 세란 씨. 요 네. MBTI 누구 MBTI일까요? 모르겠는데요. 우리 둘이 있는데 한 명이 없어요, 지금. 수민 씨. 맞아요. 수민 씨의 MBTI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수민 씨 MBTI인데 요거를 우리 수민 씨를 좀 생각하면서 한번 요 특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는 네. 좀 더 외향적이니까 어.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요. 맞아요. S는 우리 약간 직감적으로 상상보다는 좀 더 현실을 좀 더 바라보는 맞아요. 타입이고 우리 네. F니까 네. 좀 더 우리의 말에 감정을 담아서 오. 공감해주는 타입이고요. 네. J는 우리 수민 씨가 또 계획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J로 나타나지 않는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랜 기간 보지 않았어도 뭐 MBTI로 대충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MBTI가 장점으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쯤 되면 이거 진짜 왜 하냐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MBTI가 단순 트렌드가 아니고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플래닛에서 이 검사를 통해서 뭐 기업을 소개해주고 또 인재를 소개해주는 방법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종목을 MBTI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글로 읽거나 내가 찾아서 보기에는 어려운 정보들을 이 MBTI로 나눠서 기업들을 좀 설명을 해주니까 오히려 조금 더 쉽게 와닿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성향을 가진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외형 성장에 좀 관심을 갖고요. 따라서 실적 예측이 사업적인 강화나 이런 것들에 좀 힘을 쓰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P냐 J냐에 따라서 실적 예측이 쉽기도 하고 조금 어렵기도 할 수 있는 기업을 분류해놨습니다. 이는 기업이 이를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하냐에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I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성향의 기업들의 특징인데요. 내형 성장에 조금 더 성장에 좀 힘을 쓰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 성향과 이 성향의 기업들과도 조금 공통점이 많기는 한데 얼마만큼 이 성장에 진취적으로 다가가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좀 I와 E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과 기업을 16가지로 나누기에는 좀 너무 위험성이 존재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쉬울까요? 하지만 쉽게만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어쨌든 그 자체의 고유의 특성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를 관과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지금은 F냐 T냐로 나눠놨는데 이렇게 본질적 특성을 무시하고 드러나는 특성 가지고만 사람을 분류하고 기업을 분류했을 때 문제가 나타나는 건데요. 어쨌거나 이 검사가 100%의 타당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외도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투자에서도 작용을 하는 개념이겠죠. 뭐든지 여태까지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여기 요 정도의 카테고리를 분류할 때 정도로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한 사이트에 올라온 채용 정보입니다. 요걸로 보면은 이제 한번 볼까요? 네. 우리 ESFJ, 우리 수민 씨와 저는 여기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이 저희를 뭐 지원을 하기 전부터 거부를 하신 건데요. 이런 경우에 조금 타당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BTI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긴 합니다. 많은 연구자분들이 이 MBTI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쉽잖아요. 개인과 개인이 대할 때도 쉬운 방법이고 또 이걸 기업에까지 적용을 한다면 내가 판단하고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획하기에 너무 쉽기 때문에 이 MBTI를 계속해서 좀 수요가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삼성, SK 이렇게 큰 기업들이 MBTI로 사람을 인재를 뽑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MBTI의 기본적인 원래의 본질이 조금은 왜곡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삼성이 원하는 인재상에 SK가 원하는 인재상에 내 성격을 맞춰야 되는 상황까지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들을 조금 MBTI가 뭔지는 좀 알아가면서 요걸로 타격받을 수 있는 부분과 또 요걸로 잘 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알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제 MBTI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우리 세란 씨는 T입니다. 참고로 T이신데요. 얼마만큼 이성적인 판단으로 우리 대본을 준비해서 우리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신선하고 좀 유익한 정보 전달해드릴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란 씨가 나올 때까지 채널 고정.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굿모닝 인베 마지막 시간 함께하게 될 세란 버핏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간은 역시나 세란 버핏과 함께하는 돋보기 퀴즈 시간 준비해 봤는데요. 저저번 주 주말에는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핫 이슈가 있었다면 지난 주말에는 전 세계가 마비되었다는 정말 영화 같은 핫 이슈 출연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굿모닝 인베를 위해 매주 이렇게 핫 이슈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다만 우리 초유의 IT 대란으로 기술주를 보유하고 있던 우리 주주분들의 마음은 정말 크게 아팠던 주말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오늘 세란 버핏과의 돋보기 퀴즈에서는 MS발 글로벌 IT 대란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 이로 인해 드러난 소수의 빅테크 기업에 의존하는 초연결 시대의 취약점과 그 대안까지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아시겠나요? 바로 우리 화려한 불빛으로 유명한 우리 뉴욕 맨해튼의 명소 타임스퀘어인데요. 현지 시간 19일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들이 하나둘씩 블루 스크린이 켜지더니 어느새 모두 다 꺼진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IT 마비 피해는 정말 전 세계에 잇따라서 이어졌는데요. 우리 IT 마비 피해는 전 세계 항공, 금융, 미디어, 의료, 물류, 공장, 행정 등 주요 산업과 서비스 분야를 강타하며 전 세계를 마비시켰습니다. 우리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파랗게 변하는 블루 스크린 현상이 일어나고 주요 시스템이 멈춰서면서 정말 전 세계가 멈췄었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세계 3차 대전이 임박했다는 주장부터 세계가 사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 전 세계의 유명 인사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 경제 포럼이 사이버 공격을 모의했다라는 루머까지 펴졌습니다. 정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테러가 아닐까 할 정도로 정말 심각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사태가 MS라는 한 빅테크 기업의 업데이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전 세계 사이버 테러나 3차 대전이 아니라는 것은 정말 큰 다행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 기업의 업데이트 오류 한 번에 전 세계가 마비됐다는 것 또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시스템 오류로 끝날 수 있던 일이었지만 인프라와 클라우드 시스템이 결합하면서 대규모 IT 대란 사태로 번진 것인데요. 우리 IT 대란의 원인 자세히 살펴보자면 미국 사이버 보안 기업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배포한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파일 중 하나가 우리 MS 운영체제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충돌이 윈도우 기반의 여러 글로벌 시스템과도 충돌로 이어지면서 연쇄 피해가 발생한 것인데요. 우리 아마존, 테슬라, 스타벅스 등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으며 일부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지연 사태를 빚었습니다. 금융기관 JP 모건 체이스의 ATM기도 장애를 일으켜 사용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고요. 영국의 국민건강 서비스는 의사 예약 및 환자 진료 차트를 확인할 수 없었고 국내에서도 게임사와 항공사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피해가 특히나 컸던 이유는 바로 이걸로 들 수 있는데요. 우리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고객 중 땡땡땡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주원 씨? 네, 살짝 본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대기업의 고객이 많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현재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업데이트로 영향을 받은 윈도우 기기는 850만 대에 이르며 이는 전체 윈도우 기기 가운데 단 1%에 불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1%임에도 전 세계 인프라가 마비된 이유는 우리 그 1%가 다수의 핵심 서비스를 운용하는 대기업들이었기에 이렇게 막심한 피해로 이어진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대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부분도 있지만 해결에 수주일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윈도우 화면이 파랗게 된 블루 스크린 현상이 일 때는 컴퓨터를 수작업으로 일일이 재부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윈도우 기기가 수천 대, 수만 대에 이르는 대기업은 정말 수주일에서 수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해결이 불가했던 한 미국의 방송국에서는 땡땡땡 일기예보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일기예보일까요? 땡땡땡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긴 한데 AI 문제였으니까 뭐 AI 일기예보 아니면 뭐랄까요? 전선? 아니면 지금 인터넷선? 모든 컴퓨터가 블루 스크린이 뜬 상황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뭐냐면요. 네. 손글씨 일기예보를 진행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방금 그린 지도입니다. 트리니티 카운티는 조금 작게 그려졌고 모독 카운티는 실제보다 조금 네모나게 그려졌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시각적인 자료를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MS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할 수 없자 우리 미국의 KRCR 방송사 기상캐스터는 이렇게 직접 지도를 그려 날씨를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1900년대 일기예보로 돌아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재미를 주기도 한 이 방송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느냐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사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MS발 클라우드 IT 대란이 지구촌 경제를 휩쓸면서 뉴욕 증시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뉴욕 증시 일각에서는 이번 MS발 클라우드 IT 대란이 빅테크 거품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사태로 인해 구글,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나스닥 기술주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문제가 단순 문제를 일으킨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와 우리 MS가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고 이 클라우드 시장을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 인터넷을 통해 컴퓨팅 자원과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한하는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31%,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25%, 구글 클라우드가 11%로 대기업 3곳의 점유율이 70%에 달하는데요. 이 때문에 해당 기술의 사소한 오류조차 대규모 피해로 이어진 구조적 취약성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꼽히는 것은 뭘까요? 우리 주원 씨. 소수 빅테크 집중화의 대안은 약간은 요것을 분배시키는 것?
분배. 네. 분배도 좋지만 멀티 클라우드입니다. 정말 하나만 사용하지 않고 복수의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네. 정말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요. 이 대안은 IT 사고마다 자꾸 나와요. 근데 실행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이 많이 든다? 맞아요. 비용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만큼 여러 클라우드의 비용을 제시를 해야 되는 물론 클라우드 간 호환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 개발, 관리 비용까지 들고요. 또한 여러 개를 사용하는 만큼 보안에도 더 큰 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비용을 문제로 잘 진행하진 않았지만 이번 IT 사태로 멀티 클라우드를 착용하는 기업도 많아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떤 일이든 마냥 좋기만 혹은 나쁘기만 할 수는 없겠죠. 이번 IT 대란으로 웃었던 분야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비트코인입니다. 전 세계가 IT 대란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도중 우리 비트코인 5시간 만에 3,000달러가 올랐는데요. 우리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이번 IT 대란이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중앙 집중화된 네트워크 문제로 발생한 만큼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시장이 주목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IT 대란에도 타격을 받지 않은 두 나라,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우리 MS 클라우드발 정보기술 대란이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이 두 나라만은 정말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양국 모두 미국 서방의 제재를 받으면서 우리 MS와 같은 글로벌 서비스에서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기술 발전을 제재하고자 첨단 반도체 수출 등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실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웹사이트에 따르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중국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렇게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중국은 기술 자립자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외국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퇴출했고요. 대신 자국산 기술의 공급망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건으로 중국 사이버 보안 시장은 자국 업체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러시아 또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제재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되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IT 대란에 피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로 인해 급등했던 비트코인, 그로 인해 급락했던 반도체주, 오늘 IT 대란으로도 같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항상 오르고 항상 내리는 종목이 없는 만큼 핫 이슈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핫 이슈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쏟아지는 핫 이슈들을 전달해드리는 공간 또한 저희가 준비해 놨는데요. 우리 QR코드를 통해 이정호 멘토님의 공략주부터 장 브리핑까지 받아보시고 우리 팍스 인베스테이너 저희와도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팍스 인베스테이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쳐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한번 요 이야기를까지 들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벼우면서도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했다면 우리 세란 씨는 역시 좀 심층적이고, 좀 네. 심층적이고 깊은 이야기까지 다뤄주셔서 좀 기초부터 심화까지 싹 훑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너무나 유익해서 재밌게 들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미국 시장이 이래서 힘들었구나까지 우리 세란 씨가 알려주니까 우리가 좀 대비할 수 있는 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요 방송 보신 분들은 AI가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으니 뭐 자동차나 방산 쪽을 한번 눈을 돌려봐야겠다라는 좀 센스까지 챙겨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QR 안에서는 진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것까지 챙겨가신다면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유익한 시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또한 정말 사이버 테러만큼이나 이렇게 한 기업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오류가 정말 전 세계를 마비시켰다는 게 정말 큰 공포로 다가왔는데요. 그만큼 우리 멀티 클라우드 등의 다양한 대안까지 챙겨보시면서 투자에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우리 투자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각 종목의 가치 판단이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 점 또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8시 반 아침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